루카스님, 저는 정보성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저의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자꾸 멘탈이 흔들린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제 얘기를 할 때마다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쵸? 수익화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근데 이걸로 내가 공부하려고 해놨는데 이게 또 상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좋은 모델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날 것처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사실 이 기획이 된 게 아니에요. 기획이 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느꼈던 것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내용들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 제 컨텐츠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좀 얘기를 드리면, 인스타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제가 손을 놓고 있었는데 카드뉴스를 만들면서 정말 잘 되고 있고, 이거를 시작으로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장이 2,700건이 나왔고 공유도 거의 900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회수가 76만 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건 또 이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썸네일이 익숙하실 거예요. 쇼폼은 죽었다 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지금 저장이 3,500, 그리고 공유가 2,100건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회수가 17만 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카드뉴스를 매주 이렇게 뽑고 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를 막 열심히 기획한다기보다 제가 업로드한 뉴스레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캡처한 거예요. 뉴스레터를 캡처해서 올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 지난주에 올린 영상이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셨죠? 쇼폼은 죽었다. 네. 이걸 보셨을 텐데, 이게 조회수가 지금 2만 뷰가 넘게 나오고 있고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근데 댓글들도 정말 많고, 진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됐다, 뭐 이런 댓글들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집중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요즘 컨텐츠를 만드는데 집중이 너무 안 되고, 왜 그럴까? 왜 이번 주가 이렇게 안 될까? 해서 어제 오랜만에 또 그냥 글을 써봤습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 정리를 하면서 좀 깨달은 건, 이게 잘 되니까 자꾸 이 잘 되는 거에 이게 심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해서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데, 잘 되는 것도 결국 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 동력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을 때도 있고 성과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과가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좋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과에 집중하는 순간 이 동력이 사라집니다. 컨텐츠를 잘 만들고 있다가 이 결과가 좋으니까 제가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가 최대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맞지만, 그게 딱 업로드 되는 순간 이걸 놔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다음 컨텐츠를 구상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야지 지속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컨텐츠들 여러 SNS들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화요일이 유튜브 업로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아마 화요일에 업로드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이 뉴스레터를 쓰는 날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지만 발송은 금요일에 오전에 예약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레터는 목요일에 쓰는 날이고, 그리고 그 발송된 뉴스레터를 가지고 캡처해서 월요일에 카드뉴스 인스타그램을 올리자, 요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요, 제가 또 뭘 해놨냐면, 리틀리라는 곳에서 무료로 자동으로 DM을 보내주는 그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지금 해놨는데, 이번에 올린 카드뉴스, 여기 카드뉴스에서 이런 거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레터라고 쓰시면 뉴스레터 풀버전을 쑥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써놨고, 또 하나는 제가 2월 10일에 원데이 클래스 무료 클래스를 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댓글에 원데이라고 써주시면 그 원데이 클래스 신청하는 링크를 보내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들로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보던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막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기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3주 뒤에 무료 클래스, 무료 특강을 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좋아하는 일로 나를 브랜딩하는 법,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조회수를 얻는 법, 그리고 팬을 만드는 컨텐츠 전략, 그리고 네 번째는 좋아하는 일로 수익화하는 법,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확인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OT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26년도 목표가 제 수강생분들을 데리고 정말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데, OT를 하는데 이제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루카스님, 저는 정보성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저의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자꾸 멘탈이 흔들린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멘탈이 흔들린다는 게 조회수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때문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최소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최소 기준의 반응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러시더라고요. 루카스님도 정보성에서 이제 점점 루카스님을 브랜딩하는, 루카스님의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루카스님을 점점 브랜드화를 잘 시키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게 제가 최근에 저도 고민을 하고 나왔던 결과인데, 그 답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드렸는지 좀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잠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면 제가 이때부터, 자, 이거는 완전 정보성이에요. 그쵸? 제가 정보성 컨텐츠들을 쭉 올립니다. 지금 날짜 순으로 본 건데, 정보성 컨텐츠를 계속 올리다가 제가 이때가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나타난 인생 변화, 그러니까 제목부터 지금 정보가 아니라 저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제 얘기가 들어갔죠. 직장인에서 자유인,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제 얘기를 좀 넣었고, 얘도 제 얘기를 넣었습니다. 근데 조회수는 얘 보면 2000, 얘도 2000이에요. 근데 얘도 5만이고 얘도 뭐 20만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온 애들 사이에서 얘는 또 17만이고, 이렇게 제 얘기를 할 때마다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럴 때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자, 제가 어제 라이브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시청자들을 내가 교육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교육이란 말이 뭐냐면 맛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시도들을 했냐면, 이렇게 아무튼 정보성을 시작해서 정보성에서 점점 제 얘기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때 진짜 또 제 얘기를 진하게 한번 해봤고요. 편집 없이. 그리고 이때도 제 얘기를 좀 진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 현타 온 영상도 올리고, 이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기획해서 제대로 만든 영상이고요. 그러니까 트래픽을 모으기 위한 영상, 그리고 얘는 다시 제 이야기, 그리고 얘는 다시 트래픽을 위한 영상, 얘는 제 이야기, 다시 트래픽을 위한 영상, 제 이야기. 근데 조회수를 보시면 딱 티가 나요. 얘가 25만 회고, 얘가 5천, 얘가 1만 7천, 2천, 2만 8천, 6천, 그리고 16,000, 3,000. 이런 식으로 제가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도 이제 제가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타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로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퇴사하고 도전을 하는데, 내가 왜 지금 그러니까 조회수만 위해서 막 만들면 남들이 좋아하는 걸 위해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한 번은
조회수를 위해서 만들고, 한 번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들자 이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시기가 있었냐면, 또 제가 이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이때 현타가 또 오면서 제가 진짜 올리고 싶은 컨텐츠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그냥 진짜 브이로그 일상을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담아봤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쭉 시작해서 한 7개를 올렸죠. 네. 그렇게 올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말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도 루카스님이 분위기가 요새 확 바뀌었다라고 했던 게 2개월 기점으로 뭔가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 정체성이 확실히 잡혔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기회가 되면 해보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제 어떤 컨텐츠의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제가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 최근에 했던 테스트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컨텐츠를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컨텐츠들을 뽑아서 제가 10개를 올렸어요. 네, 10개를 올리고 그걸 올리면서 깨달은 것들을 올렸던 건데, 이걸 올리면서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퇴사하고 컨텐츠를 뽑은 지 한 거의 3년이 돼 가거든요. 물론 이 채널을 한 거는 6개월을 빼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컨텐츠를 뽑는데도, 전업으로 이걸 하는데도 일주일에 하나를 뽑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거를 성공을 해봤습니다. 물론 10주간이지만 제가 하면서 또 느낀 거는, 일주일에 하나씩 컨텐츠를 제가 꾸준하게 뽑으니까 시청자분들도 꾸준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소비하시는 것도 습관이 생기시고, 이게 크리에이터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내 구독자들, 나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10주 동안 정보를 올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계속 올리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저의 어떤 과정들을 담기 시작했죠. 근데 그랬더니 놀라운 건,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정주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게 체감이 딱 됐어요. 피부로 와닿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시청자들을 교육해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맛을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자만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피자만 원해요. 근데 피자만 주던 사람이 한식을 주면 싫어할 거예요. 이건 뭔가 이렇게 맛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원하던 맛이 아닌 거죠. 그럼 욕을 먹을 거거든요. 반응도 안 좋을 거고. 근데 계속해서 한식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럼 그 한식의 맛이 좋은 사람들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정보성 컨텐츠를 올리다가 제 얘기를 이제 풀기 시작할 때 그런 댓글도 받았어요. 원래 정보성을 줄 때는 그분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나 너 사기꾼이고 뭔가 구독자도 적어서 안 믿었는데 너가 진짜 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다루셨던 분인데, 제 얘기를 시작하니까 소재 다 떨어졌냐, 왜 똑같은 얘기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지 않았던 분이 저를 믿었다가 악플을 다시다는 거죠. 이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되게. 왜냐면 그냥 악플 다는 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악플이 아니라 뭔가 안 좋게 봤던 분이 저를 되게 신뢰했다가 그걸 이렇게 등지는 거니까 그게 되게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걸까? 정보를 계속 올려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정보만을 주는 크리에이터가 브랜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원하는 모습도 정보를 주는 채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식을 계속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히스토리들이, 피자만 주던 사람이 한식으로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메뉴를 바꾸니까 그 메뉴가 싫어하는 분들은 떠나셨을 거지만 그 메뉴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뭘 했냐면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인트로를 여유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 자, 이렇게 인트로를 또 뽑고, 또 제가 스타벅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거 좀 사오고 얘기해볼게요. 이렇게도 뽑고,
오늘은 작은 채널이 이렇게 인트로를 뽑았어요. 정말 여유 있게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전에 하던 방식이랑도 전혀 다르고, 유튜브에서 사실 초반 30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초반에서 사람들이 다 이탈하는 거. 근데 저는 거의 뭐 인트로 그 30초를 거의 날리다시피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런 제가 원하는 감성으로 인트로를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원래는 조회수가 완전히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조회수가 그래도 4,900, 뭐 5,000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더 느낀 거는, 처음에 이거를 원했던 분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인트로를 만들어서 드린 거죠. 그 맛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인트로가 되게 좋다고 하시는 댓글도 많이 받고, 인트로 기다려준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 그 시청자분들을 맛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내가 지금 피자만 줬다가 한식을 이제 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고 실망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컨텐츠의 목적을 더 정확하게 설정을 하세요. 이거는 내가 피자 주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한식을 주는 거야. 안 좋아할 사람들이 많겠지. 하지만 좋아할 사람들은 남아라. 라는 생각으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목적 설정을 하셔야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또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수익화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수익화에서 이런 질문 해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브랜딩 코스를 수강하고 계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루카스님, 산책을 주제로 하는 채널이 뭔가 예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채널에서는 어떤 수익화가 가능해요?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또 공유를 해드리면, 저는요, 컨텐츠가 소비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회수가 어느 정도가 나오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수익화가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자, 제가 한 어떤 해외 크리에이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 사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해외 크리에이터는 여행 크리에이터였어요.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자기가 하면서 컨텐츠를 찍고 발행하고 이런 크리에이터였는데, 그 크리에이터의 댓글에 무슨 댓글이 제일 많이 달렸냐면, 저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이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댓글을 보고 상품을 기획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과 같이 여행 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그런 예비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패키지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같이 여행을 떠나서 어떤 스팟에서 같이 서로를 촬영해주고, 그래서 같이 또 편집하는 시간을 갖고,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댓글에서 힌트를 얻고 상품이 나온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다양한 상품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익화 상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리고 또 충격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코스모지나님 아시나요?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한 5, 6년 넘게 컨텐츠를 제작하시고 인스타, 뭐 유튜브 다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개발 쪽 크리에이터예요. 그리고 뾰족하게는 영어를 학습법을 알려주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어떻게 수익화를 하는지, 컨텐츠를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키는지는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거 봤어요. 그래서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컨텐츠로 이런 컨텐츠들을 올립니다. 자기개발 관련해서 뭐 비전보드 18살부터 이런 것들 뭐 이러면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올리시는 분인데, 유튜브 영어 학습법도 막 올리시고요. 근데 이분의 링크를 봤더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영어 공부, 그리고 영화 라라랜드 인턴 대본이랑 워크북. 저도 이 영화 둘 다 좋아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가격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 그 대본들을 쭉 이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왜 만드셨을까요? 이분은 자기가 공부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전문가가 되려고 하시지 마셔라. 그냥
연구자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근데 이걸로 내가 공부하려고 해놨는데 이게 또 상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좋은 모델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동력이 딱 끊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성과들과 이 과거에 집중하면서 동력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는 제가 컨텐츠 소비를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윤소정님 컨텐츠, 코햄님 컨텐츠 뭐 이렇게 몇 개를 소비를 했더니 아, 컨텐츠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영감을 주는 크리에이터, 그 채널들, 계정들이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최근에 컨텐츠 소비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소비라기보다 제가 그냥 공부를 위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일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제 주제가 아니어도 흥미로운 컨텐츠,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전에 많이 봤던 채널이거든요. 윤수정님은 되게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 컨텐츠를 보면서도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그리고 컨텐츠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다. 근데 저는 컨텐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곧 여러분의 아웃풋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롤모델처럼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런 채널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촬영을 하기 전까지 사실 지금 벌써 1시거든요. 벌써 1시인데 제가 사실 9시부터 촬영하려고 이렇게 제 작업실에 올라와가지고 한 3시간을 헤맸습니다.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카메라부터 켜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네. 해야지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아무튼 근데 또 기분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아침에 갑자기 저도 아침에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마음도 많이 생기고, 근데 딱 코엠님 영상을 봤는데 코엠님이 제 인스타에 댓글도 다셨더라고요. 제가 코엠님을 언급한 그 레터에서 코엠님이 이렇게 직접 저를 다뤄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보는 그런 패션 유튜버 분도 있고 코엠님도 있고 이렇게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제가 인터뷰 26년에 인터뷰 콘텐츠도 많이 하는 건데,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 있죠. 이런 자기가 정말 자기의 분야로 열심히 콘텐츠를 만드시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정말 어떻게 콘텐츠를 아이디어를 얻고 편집을 하고 기획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게 되게 궁금하고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아하는 일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좋아하는 일로 컨텐츠를 만들면 인생이 바뀐다, 이게 제 메시지인데 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수익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많이 저도 보고 싶고 그 배운 거 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기회가 되면 아무튼 올해는 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26년에 컨텐츠 잘 만들고 싶고, 좋아하는 일로 나도 컨텐츠 만들어서 수많은 기회와 인생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좀 당겨오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구독해주시고 제가 곧 시작하는 무료 특강도 신청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